46세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의 온기가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는 떠났고 외로움에 다른 남자와 실수를 했습니다. 25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밀로 해야 할까요? 76세 여자의 사랑과 비밀.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구독, 좋아요를 하셔야 이 이야기를 또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기여운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6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예요. 혼자 사는 집에서 알람이 제 아침을 깨우는 유일한 소리입니다. 2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과는 30년 전에 이혼했어요.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는 사람이었죠.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는 이유는 사람 목소리라도 듣기 위해서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제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니까요. 북촌 한복길 좁은 골목. 2층짜리 낡은 한옥 건물 1층에 제 가게가 있습니다. 귀여운 한복수선. 간판도 작고 초라하지만 20년 넘게 이곳에서 한복을 지어왔어요. 오늘도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돌잔치 한복 치마 한 벌. 손님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죠. 바늘에 실을 꿰려는데 손이 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잦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실이 바늘길을 통과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이 일을 시작한 게 벌써 24년 전입니다. 50이 넘어서 시작한 새 출발이었죠. 그 전에는 국수집을 했었어요.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의사 부인이었습니다. 참 긴 인생을 살았네요. 가끔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의사 부인으로 남들의 부러움을 받던 때는 아니었어요. 국수집이 잘 됐던 때도 아니고요. 가장 행복했던 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준혁?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립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요. 오늘도 손님이 왔습니다. 바느질 중이라 고개를 들지 않고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한복 수선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그 목소리,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세게 뜁니다. 이럴 수가. 이 목소리, 25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 목소리.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7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희끗희끗한 머리, 얼굴에는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만큼은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 혹시 귀여운 씨 맞으십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서요. 저, 민준혁입니다. 예전에 을지로에서 25년 만입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늙은 모습으로. 하지만 제 가슴은 40대 여자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고요. 한동안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결국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0년 가게 운영하면서 마감 시간 전에 문을 닫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문에 걸었습니다. 골목 끝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도 떨렸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살았다고? 매일 당신 생각하며 울었다고? 2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 그냥 살았어요.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 그동안 을지로에 몇 번이나 갔었어요. 여은 씨 국수집 찾으러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근데 가게가 없더라고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오래전에 문 닫았어요. 언제요? 20년쯤 됐을 거예요.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물었습니다. 왜요? 장사 잘 되던데. 왜냐고요? 당신이 떠나서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준혁 씨를 찾았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대전교육청에도 전화했고 건축사무소도 찾아갔었어요. 근데 아무도 준혁 씨를 모르더라고요. 미안해요. 그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매일 전화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참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쪽방에 돌아오면 여은 씨한테 연락할 용기가 안 났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2억이 넘는 빚을 지고 여은 씨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비겁하게 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국수집 마감하고 집에 가면 혼자였잖아요. 텔레비전 켜놓고 준혁 씨 생각하면 소파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안해요. 여은 씨, 저도 미안해요. 붙잡지 못해서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와 민혁 씨의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게 1996년 가을에 시작됐어요. 그때 저는 46살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 혼자가 된 지 1년, 그 전까지는 의사 부인이었어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점 찍으셨죠. 여은이가 우리 며느리 감으로 딱이야.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의사 집안 며느리가 되는 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람 피우지 않았고 술 마시지 않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23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슴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집안 살림하는 사람으로 봤고 저는 그를 돈 버는 사람으로 봤어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45살 되던 해 병원에 도시락을 가져갔다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어요.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의국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배신감보다 먼저 든 생각은 나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구나. 이혼했습니다. 깨끗하게 위자료와 집 한 채. 그게 23년의 대가였어요. 이혼하고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40대 중반. 이제 뭘 해야 할까? 아이들은 다 컸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그때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결혼 초기에 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운아, 국수는 육수가 생명이야. 멸치 머리 따고 내장 빼고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끓여야 해. 나중에 내가 써먹을 날이 올 거야. 그때는 왜 국수를 배워야 하는지 몰랐어요. 46살이 되어서야 그 의미를 알았죠. 을지로 서울 한복판 좁은 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4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거였으니까요. 귀여운 국수집,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올까 떨렸어요. 다행히 점심시간에 몇 명이 왔고 맛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냈습니다. 을지로에 국수 맛있는 집 생겼대. 한 달, 두 달, 손님이 늘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대문 시장에서 멸치를 샀고 육수를 끓였고 면을 삶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제 손으로 번 돈, 제 이름으로 하는 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흘렀어요. 1996년 가을, 그날도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로 가게가 가득 찼고 저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국수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질 무렵 종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죠. 죄송한데요. 지금 재료 정리 시간이라. 저 국수 한 그릇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목소리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들어오세요. 테이블에 앉은 그를 보면서 국수를 삶았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그가 국수를 한 젓가락 먹었어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 입, 두 입.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평소에는 손님한테 먼저 말 거는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왠지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일하세요? 네, 건축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에요. 그러시구나. 자주 오세요. 네, 꼭 다시 올게요.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3번, 때로는 4번.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면 어김없이 그가 왔어요. 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여은이에요. 예쁜 이름이시네요. 저는 민준혁이에요. 네, 준혁 씨.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준혁 씨가 말했어요. 여은 씨, 마감하고 시간 있으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있어요.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을지로 거리를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밤.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고요. 여은 씨, 네, 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네. 여은 씨가 좋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처음 국수 먹으러 왔을 때부터 좋았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도 준혁 씨가 좋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알았어요.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가게가 끝나면 함께 걸었고, 주말에는 공원에 갔고, 때로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여운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4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준혁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거리도, 똑같은 하늘도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23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가슴 뛰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사랑이 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여운 씨, 저랑 같이 살래요? 준혁 씨가 물었어요. 같이요? 네. 매일 여운 씨를 보고 싶어요. 아침에 눈 뜨면 여운 씨가 옆에 있고, 밤에 잠들 때도 여운 씨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이 행복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행복하게 끝날까요? 아니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조그만 집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함께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준혁 씨가 큰 짐을 들고 저는 작은 짐을 날랐어요. 여운 씨, 이거 어디 둘까요? 거실에 놔주세요. 이건요? 부엌이요. 해가 지고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땀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준혁 씨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피곤하시죠? 조금요. 제가 뭐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에요. 같이 시켜 먹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텅 빈 집에서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짜장면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 씨가 제 머리에 묻은 짜장 소스를 닦아줬어요. 여기 묻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준혁 씨가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여운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저랑 같이 살아줘서요. 돌아서서 준혁 씨를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가 천천히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23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작은 방, 작은 침대. 준혁 씨가 불을 끄려다 멈췄어요. 여운 씨, 괜찮아요? 네. 사실 떨렸어요. 46살이었지만 20살 처녀처럼 긴장됐습니다. 준혁 씨가 제 옆에 누워 손을 잡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조금 떨려요. 저도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준혁 씨가 제 머리칼을 쓸어 넘겼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여운 씨, 예뻐요. 나이가 많은데요.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가 다시 제게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오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구나. 누군가의 온기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23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떨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준혁 씨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제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운 씨,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준혁 씨의 숨소리, 준혁 씨의 온기, 준혁 씨의 심장 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느낌을 알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의미 없었어요. 그저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누워 있었어요. 준혁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요. 여운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46년 만에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준혁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끓이고 계란을 삶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준혁 씨가 일어났어요.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다 돼요.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식사였어요.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여운 씨, 매일 이렇게 아침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저도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집을 나섰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여운 씨도요. 손을 잡고 골목 어귀까지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40대 중반의 연인. 어색해 보였을까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가 제 손에 키스했어요. 저녁에 봐요. 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함께 사는 날들이 쌓여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혁 씨가 옆에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준혁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에 함께 갔어요. 여운 씨, 이거 살까요? 좋아요.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어두운 극장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20살 연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을 잡고 걸으면서 영화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어요. 저도요. 여운 씨,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래오래가 얼마나 짧을지, 행복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여운 씨, 네, 거래처 하나가 어려워졌대요. 부도 날 것 같다고.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하지만 준혁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날 밤 준혁 씨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우리 사이를 감돌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뉴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 기업 부도, IMF. 처음에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혁 씨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오늘 회의가 길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하지만 준혁 씨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또 한 달 후, 준혁 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여운 씨, 준혁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또 거래처 하나가 부도났어요. 큰 곳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빚이 준혁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빚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행복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겨울, 준혁 씨의 빚이 10억을 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하나씩 취소됐고 거래처는 연락이 끊겼어요. 준혁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술을 마셨어요. 여보, 그만 마셔요. 미안해요. 우리 같이 해결해요. 안 돼요. 왜요? 여은 씨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준혁 씨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가요. 네, 친구가 일자리를 구해줬어요. 건설 현장이에요. 그럼 저도 같이. 여은 씨는 여기 남아요. 왜요? 국수집이 있잖아요. 여은 씨 꿈이잖아요. 준혁 씨가 더 중요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씨가 짐 싸는 걸 멈추고 저를 봤어요. 여은 씨, 미안해요. 같이 가요. 제발, 안 돼요. 여은 씨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요. 우리 함께잖아요.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 씨는 큰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여은 씨, 행복하세요. 준혁 씨,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붙잡지 못했을까요? 왜 함께 가겠다고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날 아침 문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한 것을. 하지만 그때는 준혁 씨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저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준혁 씨가 떠나고 나서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혁 씨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준혁 씨가 앉던 자리에 오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어야 했어요. 손님들이 왔고 저는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기계처럼.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혁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매일 밤 전화기만 쳐다봤습니다. 혹시 전화가 올까 싶어서.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석 달째 되던 날, 가게에 새로운 단골이 생겼어요. 40대 남자였는데 일주일에 5번은 왔습니다. 사장님, 국수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근처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 사람은 친절했습니다. 가끔 책도 추천해줬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런가요? 뭔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날 저녁 마감하고 나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사장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혼자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책, 영화 이야기. 하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사장님,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준혁 씨 이후로 처음 느끼는 온기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가야겠네요. 일어서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술 한 잔 더 하실래요? 제 집이 가까운데.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준혁 씨가 그리웠고, 준혁 씨의 온기가 그리웠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네. 그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책으로 가득한 공간.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점점 취해갔어요. 사장님, 여은이에요.
기여은, 여은 씨. 많이 힘드시죠? 네. 너무 힘들어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거부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준혁 씨를 잊으려고 그 사람의 온기에 기댔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외로움을 잊기 위한 선택이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옆에 낯선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그가 깼어요. 여은 씨. 어디 가세요? 가봐야 해요. 연락할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저, 이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 교수님은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준혁 씨를 잊을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 달 후, 가게에 또 다른 단골이 생겼어요. 40대 남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프랜차이즈 생각 없으세요? 프랜차이즈요? 이 국수로 프랜차이즈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솔깃했습니다. 준혁 씨가 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프랜차이즈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준혁 씨 빚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계약서 가져올게요. 일주일 후 계약서를 썼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제가 가진 돈 전부였어요. 사장님, 대박 나실 거예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기였어요. 3천만 원. 제가 가진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가 을지로 주변에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생겼고 어느 날은 취객이 가게로 들어와 추근댔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가게를 닫았습니다. 1년 반 동안 키운 가게를 국수집 문을 닫고 나서 집에만 있었어요. 한 달, 두 달.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을 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준혁 씨만 있었으면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 한복을 입고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 모습.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배웠던 손바느질이 생각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한복 만들기 강좌를 들었어요. 50이 넘어서 시작한 새로운 배움.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했어요. 1년 후 북촌 한복길에 작은 한복집을 열었습니다. 귀여운 한복 수선. 다시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소문이 났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준혁 씨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5년 만에 그가 돌아왔을 때 과연 그녀는 비밀을 말할까요? 구독하고 끝까지 봐주세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카페에서 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준혁 씨는 울고 있었어요. 커피가 식었습니다. 여은 씨,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준혁 씨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지방에서 10년을 일했어요. 건설 현장, 공장, 택시 운전.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10년 후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여은 씨한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을지로에 갔어요. 근데 가게가 없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 후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을지로에 갔어요. 혹시나 싶어서요. 작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여은 씨를 꼭 찾고 싶었거든요. 계속 물어봤더니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복 일하신다고. 그래서 북촌 한복집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녔어요. 오늘이 15번째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은 씨가 바느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 긴 시간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여은 씨,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나이가 많지만 남은 시간을 여은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준혁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그 후로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카페도 가고 공원도 걷고 영화도 봤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준혁 씨가 말했어요. 여은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매일 여은 씨를 보고 싶어요.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25년 전처럼 방 2개짜리 조그만 집.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함께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짐 정리가 끝났어요. 제가 국수를 끓였습니다. 25년 만에 준혁 씨를 위해 끓이는 국수. 정성껏 만들었어요. 준혁 씨가 한 젓가락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요. 25년 전 그 맛 그대로예요.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날 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준혁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요. 달빛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여은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제 딸과 아들, 준혁 씨의 2 아들, 그리고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됐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걸어갔어요. 70대의 결혼식. 늦었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준혁 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병원 가봐요. 일주일 후 준혁 씨가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췌장암입니다. 3기예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 씨가 눈을 떴어요. 여은 씨, 미안해요. 이제 겨우 다시 만났는데 괜찮아요. 수술하면 나을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제 겨우 행복해졌는데. 다음 날 수술 상담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갔어요. 제 전 남편이 근무하던 병원이었습니다. 외과 상담실을 찾아가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여은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25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여기는 왜 왔니? 남편이 아파서요. 뒤에서 준혁 씨가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번갈아 보셨어요. 재혼했구나. 잘 됐다.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병원은 왜? 췌장암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외과 과장을 하고 있어. 췌장암 전문의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여은아, 내가 얘기해 볼게.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이틀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이 수술하기로 했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수술 실험. 준혁 씨가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전 남편이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보는 얼굴. 많이 늙었더라고요. 수술 잘 됐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남편이 저를 일으켰어요. 여은 씨,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가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감사해서, 다행이어서, 회복실에서 준혁 씨가 눈을 떴어요. 여은 씨, 수술 잘 됐나요? 네, 잘 됐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현재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준혁 씨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오늘도 한복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점심 먹으러 왔어요. 준혁 씨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어요.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일 많아요? 그냥 그래요. 돌잔치 한복 수선하고 있어요. 예쁘게 해주세요. 그럼요. 식사를 마치고 준혁 씨가 일어섰어요. 그럼 저는 갈게요. 준혁 씨가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더라고요. 76살에 다시 시작한 사랑. 25년을 기다린 사랑. 그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소중하고, 더 따뜻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매일이 기적이고, 선물이고, 축복이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 바늘에 실을 깨었어요. 한 땀 한 땀. 이 한 땀에는 사랑을, 이 한 땀에는 감사를 담습니다. 준혁 씨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만나요.